안녕하세요. 미국 간호사 오주연입니다. 저는 미국 간호사로서의 지금 일한 경력이 10년 정도 되어 가고요.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간호사로 6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6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오늘 영상은 제가 미국에 와서 겪었던 이런 간호사로서의 경험이 어떤 게 좋았는지, 그리고 어떤 게 좋지 않았는지 이런 거를 위주로 찍어 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한국의 간호사로 일할 때 그런 제 개인적인 경험을 설명드리자 보면, 저는 사실 그렇게 나쁜 기억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많은 한국 간호사분들이 겪으셨던 이런 간호사 태움 문화라든지 군대 느낌 같은 이렇게 딱딱한 그런 분위기에서 일을 한 적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도 그걸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직도 뭐 가끔 한국에 가거나 아니면 계속 이렇게 꾸준히 그 같이 일했던 분들하고 연락도 주고받을 정도로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간호사로 처음에 오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도 어떤 이런 태움 문화라든지 그 병원에서 일하는 게 힘들다든지 이런 것 때문은 사실은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 왜 이제 미국 이민을 결정하게 됐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그때가 20 중반 정도 되었을 텐데, 그냥 제가 이제 계속 나이가 먹었을 때 한국 간호사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단계는 너무 이제 제한적인데, 제가 그 매니저로서의 수간호사로서의 이제 그런 미래가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죠, 제 스스로가. 그리고 그런 자리가, 매니지먼트 자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은 계속 하고 싶은 거죠. 또 간호사로서의 그 임상 베드사이드 널싱은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돈을 벌면서 또 다양한 외국 경험도 좀 하고, 이런 거를 겸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이제 조금 생각을 하고 서치를 해보다 보니까 미국 간호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생긴 거죠. 처음에 딱 미국 간호사로 근무를 시작했는데 너무 좋았던 건 스케줄이었어요. 데이 근무자, 나이트 근무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인터뷰를 할 때 우리는 지금 너를 뽑는 자리가 나이트 번이다, 아니면 데이 번이다, 이렇게 정해진 자리를 제가 이제 어플라이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나이트를 많이 시작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기존에 일하던 나이트 근무자들이 데이번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오프닝이 보통 나이트 번부터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작할 때 나이트 포지션으로 지원을 하고 스폰서를 받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일주일에 3일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일이 오프가 되는 거죠. 뭐 일주일 3일 12시간 근무를 하긴 하지만, 저는 뭐 낮에 잠자는 거에 그때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싱글일 때고 돌봐줄 뭐 아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3일만 일하면 되고 4일은 쉬고. 그래서 뭐 스케줄도 또 셀프 스케줄이에요. 제가 원하는 날 뭐 아무 때나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만 나이트를 일하고 뭐 며칠 쉬고 이틀을 한다든가, 3일을 연달아 나이트를 해버리고 4일을 쭉 쉬고 또 3일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자유로운 스케줄이 일단은 한국이랑 좀 다른 거죠. 한국에서 후배가 결혼을 그때 했었는데, 정말 결혼식부터 그 뭐죠? 신혼여행까지 갔다 오는 날까지 해가지고 가장 길게 받았던 휴가가 일주일이었어요. 그 일주일 갔다 오면 이제 결혼을 하고 막 축하할 일인데도 너무 막 미안해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바쁜데 이제 휴가를 갔다 왔다 해서 되게 미안해하고 막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오프만 내도 일주일은 그냥 오프가 나오는 거예요. 3일, 그 뒤에 3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월급 날짜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2주일에 한 번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2주일에 한 번 월급을 받는데, 내가 한국에서 한 달에 받았던 월급만큼, 월급보다 더 많이 2주일에 한 번씩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저는 며칠 일해요? 6일 일해요. 2주 다니기 때문에. 뭐 돈을, 뭐 미국 간호사가 돈을 많이 번다 안 번다,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로 칩시다. 그건 뭐 워낙 사람들 많이 다루는 주제고 하니까 그거는 뭐 나중으로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환자 수. 비교가 안 됐어요. 일단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을 한국에서도 여기서도 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대학병원에서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환자 한 명의 간호사에게 주는 환자 수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찰지 1명, 그 다음에 액팅 2명을 끼고 뭐 20명, 25명의 아기를 이렇게 같이 봤단 말이죠. 근데 이 아기를 처음 미국에 와서 일을 시작할 때 그렇게 아기를 봤다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거짓말하지 마 막 이래요. 근데 우린 거짓말이 아닌 거 알잖아요. 그렇게 봤으니까. 근데 여기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환자 수가 한 시프트당 제 시프트당 제일 많을 때가 3명이에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병원을 옮겼는데도 제일 많은 환자 수가 3명. 그것도 완전 이제 growing feeder. 그러니까 디스차지에 가까운 그냥 우유만 이렇게 3시간마다 한 번씩 먹여주고 정말 이렇게 좀 돌보기 쉬운 이런 스테이블해진 아가들은 3명이고요. 보통은 2명 줘요. 그리고 정말 얘가 이제 시비얼하게 어큐하게 아픈 아기다 이러면 그 시프트당 1명만 돌보게 돼요. 1명에서 3명까지. 오, 이게 환자 수가 천국이죠. 그죠? 근데 요거는 유닛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일하시는 많은 이제 어덜트 돌보는 어덜트 유닛에서 일하시는 분들, 간호사분들도 한국 간호사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말씀드려보면 미국 환자들 어때요? 미국 사람들 등치, 이 비만 환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ICU 뭐 아니면 메서지 이런 포지션 체인지 하는 것조차 피지컬리 굉장히 힘들다고, 환자 수가 적을지언정 그런 이제 육체적인 어떤 힘든 게 한국보다 더 힘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덜트 유닛에 있는 분들은 그런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비만 환자가 정말 여기서는 굉장히 커먼하게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어떤 내가 해야 되는 이런 일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3번째, 동료들과의 좀 자유로운 관계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자유롭다는 이게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나 의사하고의 관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동료 간호사와의 사이는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또 성격이 이렇게 까불까불하고 막 이래서 서글서글한 편이어서 이제 동료 간호사들하고는 좀 좋았는데 굉장히 닥터는 좀 어렵더라고요. 저조차도.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더 힘든 시기를 겪는 사람들은 그게 더 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4번째, 가족 중심의 이런 생활이 굉장히 존중받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싱글일 때 미국 간호사가 되었고 그 중간에 이제 제 가족 결혼도 하고 이제 아기가 생긴 건 그런 케이스인데요. 일단은 회식 문화가 없잖아요. 미국은 근무가 끝나고 나서 회식 때문에 제가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나가는 이런 거는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나간다 하면 뭐 교육은 나갈 수 있죠. 근데 모든 교육에는 병원에서 지정된 교육을 나가면은 반드시 그 시간만큼, 제가 참석한 시간만큼 제 시급으로 다 지불을 해줘, 그 대가를 주는 거죠, 저에게. 그러니까 제가 컴플레인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내가 아플 때, 몸이 안 좋을 때 C콜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는 거. 물론 이 C콜이 자주 되면 여기서도 뭐 제약이 있는 이런 게 있어요. 병원마다 조금 다르지만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확실히 한국보다는 내 몸이 안 좋거나 이럴 때 너 스스로를 돌봐라 이런 개념이 확실히 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아파서 쉬더라도 그거에 대한 돈은 받아요. 지급을. 월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나 자신도 보호받는 느낌이 들고, 근데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 주마다 병원마다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분명히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꼭 제 개인적인 이런 경험담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C콜도 할 수 있고, 가족이 아프면 C콜처럼 해서 쓸 수도 있고, 이런 내 가족과 나 자신을 먼저 돌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4가지 정도 미국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좋았던 점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안 좋았던 점 몇 가지
설명드려 굳이 뽑자면 처음 이민을 왔을 당시에 그 외로움. 나는 미국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일가 친척 아무도 없이 없고 나 혼자 와서 이제 이렇게 지내는데 되게 내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다 너무 보고 싶고 이런 거 힘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안전이죠. 아무래도 미국의 총기 사건 이런 거 내가 언제 그 희생양이 될 수 알 수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너무 이제 일반화가 돼 있으니까 총기 휴대가 일반화가 돼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안전이 가장 큰 본인의 이슈다 그러면 정말 미국 이민은 다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무시할 수 없죠. 네. 그리고 제가 굳이 뽑자면 그 두 가지인데 또 한 가지 추가로 하자면 이제 대중교통. 이제 대중교통이 불편하니까 결국은 제 차를 사고 운전을 해서 다니는데 저도 처음 일을 시작하고는 뭐 차를 살 만큼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 1년은 저도 그냥 LA에서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출퇴근을 했단 말이죠. 불편하더라고요. 많이 불편해요. 차가 없으면. 그래서 지금도 미국 간호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운전을 한국에서 좀 많이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제가 살면서 좋았던 점, 안 좋았던 점을 설명드려 봤는데요. 요거에 대한 어떤 더 궁금한 점 아니면 본인이 느끼기에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답변 남겨주시고요. 저도 그거에 대한 또 아니면 더 좋은 이제 영상이나 생각이 나면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시 다음 영상에 또 설명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다음에 뵐게요. 오늘도 화이팅!